안녕하세요. 색책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정신병에 걸린 뇌과학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부터 굉장히 강렬하죠. 이 책을 쓴 사람은 바바라 립스카라는 폴란드 출신의 미국에서 지금 오랜 세월 살고 있는 신경과학자라고 하는데요. 바바라 립스카는 신경정신학 분야에 30년 이상 종사해온 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국립정신보건원에서 직접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온 그런 전문가이기도 하다고 하죠. 이 책은 굉장히 인상적인 자기 고백적인 어떤 일화로 시작을 합니다. 2015년 6월의 어느 날이었다고 하고요. 바바라 립스카는 미국에 정착한 이후로 한 마을에서만 살았다는 거죠. 20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숲속을 달리는 조깅 코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던 대로 일단 욕실에 갑니다. 그래서 욕실에 비친 거울을 보는 순간 갑자기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머리 뿌리 염색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순간 갑자기 순서를 바꾸어서 장을 뒤져서 미리 사두었던 보라색 염색약을 꺼냅니다. 그리고 머리 뿌리 염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내가 뭐 하는 거지? 조깅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깅하기 전에 항상 그녀가 했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바라 립스카가 그 해보다 한 5, 6년 전에 유방암을 앓아서 왼쪽 가슴을 절제를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항상 인공 그 가슴을 착용을 하고 조깅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 일이 귀찮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머리를 염색한 채로, 심지어 염색약이 잘 착색이 되도록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시간 가까이 조깅 코스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고,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보라색 염색약이 온몸을 적시고, 더군다나 한쪽 가슴은 함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적시게 되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봤는데도 왜 자신을 쳐다봤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시간 정도 뛰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집을 돌아가는 방향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숲속에서 길을 잃어서 한참 동안 헤맨 끝에 간신히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돌아온 아내를 보자 정말 혼비백산해서 당신이 지금 왜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인 바바라 립스카는 왜 그러는지 남편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긴급한 목소리로 빨리 가서 샤워를 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샤워를 하면서도 내 남편이 왜 저런 반응을 보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또 그 생각마저도 금방 까먹은 상태에서 샤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신질환을 스스로가 느꼈던 최초의 증상이었다는 건데요. 그로부터 바바라 립스카는 본인이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분야의 최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좋은 치료를 받았을 것이고, 가장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비교적 단시일 내에 정신질환이 완치가 되는 그런 기적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단에 따르면 그녀는 뇌종양을 앓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뇌의 흑색종이 전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험은 바바라 립스카한테 끔찍한 그런 비극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바라 립스카가 이 경험 자체가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떠올린 사례는 이제 영화배우 김명민 씨의 사례였는데요. 예전에 김명민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종종 했던 질문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인생에서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려서 몇 달 살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시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김명민 씨가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병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글쎄요, 뭐 암이라고 해두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암 환자 역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배우로서 어떤 배역을 맡아서, 특히 암 환자 역을 맡아서 죽어가는 역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왜 연기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답변이었었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영화배우라는 사람들의 어떤 직업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바바라 립스카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실제로 바바라 립스카는 투병 과정 중에는 자기 어떤 그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너무 깊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완치된 순간부터 자기가 느꼈던 수많은 증상들을, 기존에 있었던 정신질환들,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장애, 우울증, 혹은 치매 같은 그런 정신질환의 증상들하고 비교하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바라 립스카는 결국 자신의 어떤 그런 정신질환을 알았던 경험 때문에 이전에 환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만 했던 경험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느낌인지, 혹은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가족 같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나에 대해서 나를 해치려는 어떤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망상에 사로잡히는 기분,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증상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현재 어떤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의 감각까지 사실은 바바라 립스카가 그런 경험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바라 립스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전에 없었던, 이전보다 훨씬 더 깊었던 연민을 느끼게 되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미국에만 한정한다 할지라도 한 해에 무려 4,400만 명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년에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자에 따르면 80만 명의 자살자 중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무려 90%라고 하죠. 그만큼이나 정신질환은 심각한 질병일 텐데요. 이 책을 보다 보면 우리의 어떤 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뇌의 기능이라든지 그건 외에도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은 그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이런 에세이로 담은, 그러면서도 전문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들어간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같이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 빨간 책방에서 다루었던 책은 바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올리버 섹스의 책입니다. 올리버 섹스의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막 소개해드렸던 나는 정신병에 걸린 뇌과학자입니다의 바깥쪽의 책, 이 책이 만약에 질환의 안쪽에서 스스로 탐구하는 그런 학자의 책이었다면 정반대로 이것은 정신질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겪었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두 책은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의 동전의 양면을 다루는 것 같은 책으로 서로 읽히면 좋지 않을까 싶어지기도 합니다.